이번 시간에는 뷰포트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건요, 맥스 2016 버전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게 맥스 2017 버전입니다. 보시면은 2016 버전에서는 퍼지백 15와 리얼스테이크 두 가지가 나타나 있고요. 2017 버전에서는 요 중간에 하이 퀄리티라는 게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여기는 뷰포트를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보여줄 것인가 표시할 것인가 그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하이 퀄리티를 클릭하면은 몇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스탠다드, 하이 퀄리티, 스탠다드, 퍼포먼스, DX 모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뷰포트 상에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어떻게 얼마만큼 어, 표시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보여줄 것인가, 즉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보여줄 것인가 그걸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스탠다드는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모드가 지금 2016 버전에서 일반적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성능을 떨어뜨린 거죠. 보시다시피 면의 색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X 모드는 다이렉트 X 모드라고 얘기했어요. 상당히 성능이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하이 퀄리티는 가장 성능이 높은 방식인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하드웨어적 성능이 뛰어날 경우에는 하이 퀄리티로 작업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하드웨어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뷰포트에서 어떤 물체를 표시할 때 아무래도 성능이 좀 높게 설정하면은 버벅거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이 어떤 객체가 깨지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하이 퀄리티라든지 또는 스탠다드라든지 또는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 부분에 있는 라이팅 앤 섀도우나 매트리얼이라는 부분들이 약간씩 바뀝니다. 지금 하이, 하이 퀄리티 상태에서 보면은 이 아래쪽에 Illuminate with Default Light, Illuminate with Scene Light 이렇게 있고요. 그럼 섀도우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Illuminate with Default Light라는 것은 기본 라이트를 이용해서 조명을 표시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조명이라는 것은 가상 조명이고요. 강력 조명을 뜻하는 겁니다. 맥스에는 기본 라이트라고 있는데요. 그걸 디폴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맥스의 기본 라이트, 이걸 가상 라이트라고 합니다. 가상의 라이트, 디폴트 라이트라고 하죠. 디폴트 라이트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 뷰포트상에 어떤 물체를 만들었을 때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가상의 라이트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라이트가 없으면은 이 뷰포트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 어두운 색으로,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 라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실제 조명을 설치했을 때, 이렇게 조명을 설치했을 때는 디폴트 라이트는 무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이트라는 것도 디폴트 라이트 유사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2016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개념이죠. 이 신라이트라는 거는 뷰포트의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음영이 달라지는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신라이트 컨트롤이라는 부분에 또 몇 가지 옵션이 있죠. 어,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섀도우라는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데 이건 그림자입니다. 즉 그림자를 표시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뒤쪽에 나타나고 있죠. 이걸 뜻하는 겁니다.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역시 어, 그림자의 위치도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섀도우를 없애버리면은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디폴트 라이트랑 신 라이트나 또는 이 그림자 같은 것들은 실제 렌더링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뷰포트 상에서 어떠한 느낌인지를 나타내주는 가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뷰포트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불필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필요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앰비언트 오클리전이라는 거는
줄여서 AO라고 읽어주는데요. 자, Ambient Occlusion. 오클리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앰비언트 오클리전이란 개념은 줄여서 AO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 자, 이걸 체크했을 때와 체크하지 않았을 때를 잘 보십시오. 앰비언트 오클리전을 끕니다. 약간 다르죠. 이 뭐냐면은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밝은 부분은 밝게 표시해주는 어떤 특수한 방법, 그걸 앰비언트 오클리전이라고 하는데, 특히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 건물 내부에 만약에 조명이 있는데요. 실내 공간이 있는데 천장에 조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조명이 빛을 실내 부분으로 방출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빛을 방출해서 전체적으로 조도가 균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특정 부분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또는 지나치게 밝아서 모서리 엣지 부분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게 앰비언트 오클리전입니다. 지금 이 모서리 부분이, 이 엣지 부분이 약간 짙게 표시가 되죠.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끄게 되면은 약간 더 전체적으로 밝아져 버리죠. 자, 요런 걸 제어하는 것, 그걸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멘탈레이라는 렌더러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인데, 이 맥스 2017 버전에서 새롭게 요런 기능들이 더 추가됐고, 뭐 그다지 활용도는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비포트 상태에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차라리 이런 것들은 꺼두는 게 꺼두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비포트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 상태에서도 확인해 보면은 전부 온 돼 있죠. 스탠다드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요, 오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 가장 적합한 상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Lighting and Shadow라는 부분, 요것들은 위쪽에 각각의 비포트 성능을 제어하는 옵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럼 매트리얼즈 부분은 재질에 대한 설정 부분인데요. 재질을 설정했을 경우 여기 보면은 Enable Transparency라고 있죠. Transparency. 자, 요런 개념들은 재질 설정에서 다시 배우셔야 될 부분인데, 이 투명한 물체가 있고 불투명한 물체가 있고 반투명한 물체가 있습니다. 투명한 물체, 불투명한 물체, 반투명한 물체. 뭐 이건 재질이라고 해도 되죠. 투명한 재질, 불투명한 재질, 반투명한 재질. 투명한 재질은 보통 유리라든지 물, 액체 이런 것들이고요. 불투명한 물체는 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금속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무라든지 돌 이런 것들 다 뜻하는 거고요. 그 반투명한 물체 같은 재질이나 물체 같은 경우에는 저 얇은 천 같은 것들 있죠. 비치는 거, 얇은 천이라든지 젤리 같은 거 또는 우유, 양초, 그럼 사람 피부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트랜스파런시는 이런 어떤 것들을 투명한 정도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오파시티가 있고 트랜스파런시가 있고 트랜스퍼런시가 있고 용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표시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비포트 글로벌 세팅이라는 걸 열어보면 비포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대상을 뜹니다. 이것도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비포트 글로벌 세팅, 원래는 비포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비포트 여기 보면 컨피그라고 되어 있죠. 컨피그 클릭해 보면 이렇게 비포트 컨피그레이션 이런 용어들이 약간씩 이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뭐 그다지 지금은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퍼뷰 프리셋이라는 거는 위쪽에 설정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어떤 대화 상태를 통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퍼뷰 프리셋, 지금 스탠다드, 하이 퀄리티 다 나오죠. 하이 퀄리티 선택하면 또 옵션들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상태에서 옵션들. 자, 여기서
선택할 때마다 바뀌는 옵션들이 모두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알아두면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맥스를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현재 이런 옵션들의 세부적인 옵션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도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고 용어 정리도 일단 무시하십시오. 너무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퍼퓨 프리퍼런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거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perspective field of view라는 부분인데요. 이걸 이 FOV라고 하죠. FOV, field of view라는 거는 하각을 뜻하는 건데요. 하각이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하각이라는 거는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각도, 이걸 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45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각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일단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게 되는데 요, 자, 여러분들 뭐 아날로그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면은 렌즈에 카메라 렌즈에 눈을 대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즉 이 줌인과 줌아웃이라는 개념과 같은 겁니다. 줌인, 줌아웃 이 개념과 같은 건데 줌인을 하게 되면은 요 각도 카메라에서 바라보는 이 각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물체가 이렇게 잘려서 보여질 수가 있고요. 줌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 각도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가 넓어짐으로써 이 부분에 보여지는 어떤 물체의 전체적인 양이 커지게 되는 거죠. 즉 만약에 배경을 촬영한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배경의 이미지가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45도 각도를 가장 많이 쓰고요. 자, 이걸 한 50도로 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것보다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화면을 최대화 시키시고요.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각도 있죠? 요게 바로 화각입니다. 자, 퍼스펙티브를 클릭해서 카메라를 바꿉니다. 자, 45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15도로 합니다. 30도, 24도. 자, 어떻습니까? 카메라 하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줌인이 되죠. 그 다음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줌아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에서 보다시피 각도가 작죠. 커집니다. 조금씩 작아지죠. 작아짐으로써 보여지는 이 카메라 내부에서 보여지는 이 오브젝트의 모습이 약간씩 일그러지는 경향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개념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렌더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뷰포트 렌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엣지 페이스트를 클릭하면요. 디폴트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폴트 세팅이라는 게 맥스 2016 버전에 보면은 리얼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얼스틱. 바로 이게 디폴트 세팅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스틱이라는 거는 실제라는 의미고요. 실제. 그리고 실제라는 거는 만약에 조명을 설치했을 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걸 가상으로 역시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패치. 자, 오브젝트가 지금 어떻게 되죠? 각지게 보이죠? 각지게. 그렇죠? 디폴트 세팅 상태 부드럽게 보이죠? 그런데 패치 클릭하면 이렇게 각이 지게 됩니다. 즉 세피어를 만들면 옵션에서 스무스라는 항목이 있었죠. 스무스. 이걸 체크를 해제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패치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 바운디 박스가 있는데요. 바운디 박스라는 것은 물체를 박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즉 가상의 박스로 만들어서 단순화시켜 주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인데요. 장면에 물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면 버벅거림이 심합니다. 화면 버벅거림이 심하면은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화면을 움직였을 때 아주 버벅거립니다. 이때는 이렇게 바운디 박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단순화시켜 주는 거죠. 단순화시켜서 조금 더
어떤 작업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게 바운딩 박스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플랫 칼라라고 됐는데 이 플랫 칼라는 2017에서 새롭게 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단순합니다. 색상을 단순화시켜주는 그 기능이 플랫 칼라입니다. 칼라는 칼라인데 플랫, 약간 평면 형태로 단순화시킨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히든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든 라인을 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선. 언선이라는 거는 어, 가려져서 현재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나 또는 뒤쪽에 어떤 부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모서리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저기 뒤쪽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히든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별 의미도 없고요. 그러면 클레이라고 있는데 클레이는 점토라고 합니다. 점토.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마치 찰흙을 빚듯이 사실감 있게 보여주는 게 클레이 기능입니다. 그러면 스타일라이즈라는 부분에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특수한 효과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라파이트, 그라파이트 맞죠? 그라파이트라는 거는 마치 색연필이죠. 색연필? 색연필 맞나요? 아, 연필이죠. 연필. 연필로 목연필입니까? 목탄입니까? 저기 검색을 해봐야겠네. 자, GRA, GRAP HIT 그라파이트. 아, 흑연이네요. 맞네요. 목탄이죠. 목탄. 목탄으로 마치 칠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칼라 펜실, 색연필입니다. 그 다음에 잉크 느낌이죠. 그 다음에 칼라 잉크, 색 잉크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입니다. 아크릴. 자, 파스텔. 그 다음에 테크.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렌더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렌더링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렌더링이라는 거는 3D 오브젝트를 2D 이미지화 하는 작업, 2D 이미지화 하는 작업. 이걸 렌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맥스를 통해서 3D 오브젝트를 만들죠. 하지만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2D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렌더링이라는 것도 실제 렌더링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렌더링과 비포트에서 하는 렌더링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 비포트를 조정해서 특수한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건요. 비포트 상에서만 보여주는 렌더링이고요. 실제 렌더링 했을 때의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자, 이건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런 느낌이 필러로 한다고 한다면, 필러로 하다면 이걸 캡처를 해야 되죠. 캡처. 저 윈도우에 보면 캡처 도구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캡처 도구를 통해서 자, 이렇게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렌더링이라는 개념은 뭐 조명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한 다음에 사시감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탄축키는 F3번입니다. F3번. 이 면을 제거하고 와이어 상태로만 물체를 바라보는 기법. 이걸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얘기하고요. F3번을 한번 누르면 셋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F4번을 누르면 엣지 페이스트라고 해서 숨겨진 선들을, 즉 숨겨진 엣지나 숨겨진 세그먼트를 보는 기법. 이걸 엣지 페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탄축키 F4번이고요. 자,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포트 백그라운드. 비포트 백그라운드라는 거는 비포트를 제어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필요 없는 부분, 거의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액티브 비포트, 시어 그리드. 자, 이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스탠다드, 하이 퀄리티. 이거는 비포트에서 물체를 얼마만큼 성능 있게
디테일하게 볼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건 하이 퀄리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CO도라든지 요 아래쪽에 앰비언트 오컬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뷰부터 성능을 떨어뜨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좋은 거는 스탠더드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라이팅 앤 섀도우나 미테리얼은 위쪽에 설정한 요 값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 퍼뷰 프리셋이라는 거는 바로 스탠다드에서 퍼포먼스, DX 모드, 하이 퀄리티 이런 값들을 사전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즉 미리 설정값이죠. 미리 설정값으로 만들어 둔 거고요. 자세한 어떤 이 옵션들에 대해서는 어, 용어를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현재 단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하각 45도.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폴트 세이딩,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상태, 단축키 F3번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스트, 이거는 각지게 보여주는 거고요. 잘 쓰지 않습니다. 바운디 박스, 장면에 오브젝트가 많을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단순화시켜서 이 화면 움직임을 부드럽게 제어하는 기능, 이걸 바운디 박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